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농사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한호재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동민 교수님도 선배님이시고요. 우리 또 대표하시는 우리 백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 2025년도 첫 번째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한림원까지 오셔서 참석해 주신 교수님, 동료, 제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동민 교수님께서 교수로서 과학자로서 걸어온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시고자 더운 여름 강연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부대 사동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은 한림원 회원님을 연사로 모셔서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내렸던 중대한 결정과 인생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열정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를 내주신 사동민 교수님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연은 사동민 교수님이십니다. 사동민 교수님은 농업 미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난 30여 년간 신종 농업 미생물을 발굴하고 미생물과 식물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연구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특히 화학 비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생물 비료 연구에 선구적인 연구 성과를 남기셨습니다. 이 업적은 국내는 물론 국제학회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아 수많은 논문과 특허 그리고 그 수상을 통해 그 가치를 현재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동민 교수님은 연구자로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후학을 양성하며 농업 생명과학 분야의 저변 확보에도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잘 먹어야 큰 연구도 잘한다는 교수님의 철학은 연구실 회식 후에도 집으로 가시지 않고 연구실로 가셔서 학생들의 연구를 하나하나 감시하는 열정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식을 하시면 바로 집에 가셔야지 왜 또 연구실로 가시는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집에 가십시오. 때때로 연구실에서 주무시기도 한다는데요. 교수님 주무시라도 대학원생은 편히 집에 가서 샤워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회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흙 속에서 미래를 키워가는 학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여정이 단순히 실험실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가 직면한 식량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에도 깊이 기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생물과 작물의 중매 이야기라는 연재를 보면 다소 낯선 주제인 것 같지만 협력하고 교수님이 흥미로운 비유와 생생한 연구 경험을 통해 미생물과 식물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지 연구를 위한 실패와 도전의 경험을 들려주실 사동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동민입니다. 네, 학장님 멋진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아주 무덥고 또 비 오는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낯익은 얼굴들 많이 보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특히 청주에서 어려운 발걸음해 주신 백기엽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 전에 충북대에 처음 발령났을 때부터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한림원으로 안내해 주신 분도 저희 백기엽 교수님입니다. 백 교수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중매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릴까?
올 3월 달인가요? 저 회원 부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석하 박사님께서 갑자기 전화 주시고 상당히 술도 많이 가르쳐 주신 선배님입니다. 나가기 전에 한마디 하고 나가라. 그래서 그때 무의식 중에 무조건 선배 말은 따라야 되니까 예, 그런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살려모여서 연락이 와서 오늘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토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매 이야기라고 꺼낸 것은 저희가 중매가 뭐냐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중매라는 말이 고려시대 한 1300년도부터 문헌에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전문적인 중매업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러고요. 중매를 살펴보면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는 이들의 양가 부모와 친척들에게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결정하게 하는 혼례 과정이라고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봤던 것은 실은 토양에서 미생물과 식물의 상호작용 또는 식물 내에서 미생물과 식물의 상호관계를 연구해서 미생물과 식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식물 생육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감히 중매라는 말을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또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신랑 후보, 신부 후보의 학력, 경력 등 뭐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는 친척이나 또는 사회에 관심을 끌 수 있게끔 신혼부부를 잘 살펴줘야 되며 또한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때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만 좋은 커플이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커플은 꼭 마지막에 사회에 봉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중매가 잘된 중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하는 미생물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양한 우수 미생물을 찾아가지고 식물에 주고 또는 식물에 주었을 때 토양 환경에도 이러한 식물과 미생물이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식물도 살다 보면 대기 환경이라든가 토양 환경에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이런 서로가 협력해서 식물 혼전을 할 수 없고 미생물 혼전을 할 수 없는 스트레스 내성을 키워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식물과 미생물의 관계를 가지고서 농업 환경까지도 개선해주는 봉사활동까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걸로 억지로 제가 좀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이제 한 100여 시간 있으면 정년 퇴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충북대학교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하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고맙게도 작년에 국제비료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비료학 대회와 아세아 농업미생물학회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고별 강연을 2번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는 환경을 위한 식물과 미생물의 상호관계를 이용한 차세대 미생물 비료 개발이라는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토픽을 가지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타이틀은 자꾸 바뀌는데요. 그 세계 비료학대회에서 발표한 것은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 비료 개발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아세안 미생물학회에서 발표한 토픽은 토양 관리에 따르는 미생물 생태 및 다양성 변화에 대한 걸 가지고 고별 강연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뭐 과학적인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연구 생활을 해오면서 했던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 귀한 시간을 할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 이제 대학에서부터 대학원 생활했던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또 이제 학교로 와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주로 뭐 제대로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것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면서 감사했던 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7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을 실패하고 1년 더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재수생을 마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사회가 불안할 때였기 때문에 강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휴교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입생들이 기대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 문을 닫아놔가지고 조그만 소그룹의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거를 하면서 뭐 선배님들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었고, 마침 제가 했던 서클에 그때 공대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친한 선배는 아니었지만 무슨 얘기를 하다가 특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특허에 상당히 심취되어 있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볼펜에 있는 스프링이 특허고 몇십 년 동안 기술이 보호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 같으면 어떤 걸 가지고 특허라고 싶으냐?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사진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대학 시험뿐만이 아니라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 시험 볼 때, 체력장 할 때 또 모든 것이 다 사진을 붙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붙이면은 사진을 찾아가지고 뒤에 딱딱한 이나지를 제거한 다음에 풀을 칠해야만 깨끗하게 붙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스티커 사진이 아무 데나 다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스티커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몇 명이서 모여서 그거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 또 특허에 그 심취했던 선배님 따라다니면서 특허가 뭐다. 특허 공부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봤는데 기억나는 거는 삼성하고 금성, 지금 LG 전자쯤 되겠죠. 상당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식품 쪽에서는 미원, 미풍, 지금 CJ 제일제당하고 미원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쪽에서 나온 특허가 많았고 저희가 원하는 특허는 실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한번 해보자 하고서 했는데 모여서는 결국은 뭐 실험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그냥 잡담하다가 끝나고 하다가 찾아보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스티커를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인화지를 스티커로 만드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화하는 과정에서 인화액에 들어가서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또 실패하고서 저는 저기서 빠졌습니다. 느낀 게 이제 특허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돼가지고 전공에 들어갔죠. 과 배정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전공 필수 과목이 분석화학, 유기화학이 있었고 세 번째에 토양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농대를 갔지만 뭐 농촌 생활을 별로 안 해봤었기 때문에 흙하면 생각나는 게 뭐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바지에 흙 털고 손 닦고 들어와 밥 먹어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흙을 하는 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 뭐 하루 종일 밟고 다니는 거였고 작물을 재배한 적이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화분에다가 씨앗 뿌려서 물 주면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첫째 이 토양학 시험을 첫 시간에 들어갔을 때 유순호 교수님께서 이제 토양학을 강의하셨는데 이쪽에 보이는 것이 그때 이제 강의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일에도 사이언스가 붙는구나. 그리고 한자로 보니까 토양에 배우라 학문이나 학자가 들어오는구나 해서 상당히 좀 새로웠던 거 있었습니다. 유순호 선생님이 저한테 토양학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림원 초창기 멤버시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도 계십니다. 오늘 전화드려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참석을 못 해줬습니다. 꼭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토양학도 학문이구나. 그리고 토양학에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토양 물리학도 있고, 토양 화학도 있고, 토양 미생물학도 있고, 분류학, 비옥도 다양한 분야의 토양학을 구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걸렁걸렁 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집은 서울이었고 학교는 수원이었기 때문에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머무를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4학년 돼서 좀 뭐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원 내려와가지고 자취를 하게 됐죠. 시간이 많고 했을 때 그 임선욱 교수님 실험실에서 재배 실험을 많이 하셨는데 농장에서 좀 도와달라고 선배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실험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 농사를 한번 제대로 지어봤습니다. 콩을 한 130평 지어봤고 선배님 실험하는 데서요. 그 농사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 잡초가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침 고생을 하고 이제 여름방학쯤 됐을 때 선배님 실험실에 혼자 있는데 어떤 한 60대, 70대 지금 제 나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조그만 그 비닐봉지를 내 보이면서 이거를 가지고 흑설탕하고 막걸리를 넣어서 작물에 주면 좋다 그러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흑설탕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막걸리는 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82년도인가 83년도에 쌀 막걸리라는 게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쌀로 막걸리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쌀이 넉넉하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딴 얘기하다가 보내드리고 선배님들 왔을 때 여쭤보니까 이것이 요새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가져온 미생물 제제였고 이것이 간단한 배지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쓰고 있다. 그 당시에 꽤 알아보니까 꽤 많이들 쓰고 있었고 특히 유기농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를 알다 보니까 대학 생활이 졸업하게 됐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1년 차에는 또 선배님들 하시는 효과를 콩에 대한 황의 효과를 연구하고 도와드렸고 그때 농장에서 자주 만났던 선배님이 저 회원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석하 학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뭐 소주도 사주셨고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2학기 때, 3학기 때 들어가서 제가 논문 주제를 받은 것이 대두 질소 고정균의 분리 및 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장비도 좋지 않았지만 84년도, 85년도에 교육부, 그때 문교부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제공한 IBRD 차관 사업으로 농대, 저희 실험실에도 많은 이제 영국산 기계들이 들어왔고 실험하기가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금콩에서 분리한 라이조비움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고 뭐 괜찮은 데이터가 나오는가 싶었는데 수확까지 했습니다, 콩을. 근데 종자를 잘못 보관하는 바람에 데이터를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거의 9월, 10월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졸업은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선생님하고 상의했는데 1년을 더해서 내년에 실험을 하던가 아니면 딴 프로젝트인 토양 가지고 실험을 해봐라 해가지고 또 얻은 것이 한국의 유효인산 검정하는 방법을 비교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도 했지만은 실은 졸업은 한 학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들 4학기에 졸업할 때 한 학기 졸업하고 다음 달 8월에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고생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학 준비를 하고 그때가 유학 자율화가 돼가지고 84년, 5년, 6년도에 유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비 시험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 주는데 없나 해서 선배님들이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학교 저 학교에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실은 좀 기대 이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영어 성적도 좋지 않았고 급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토플이나 GRE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미국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여기 논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산도 들어가고요, 그 질소 고정도 들어가고 뿌리욕도 들어가고 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2개의 논문을 했던 거하고 키워드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다니엘 웨슬리 이스라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러한 기존에 있던 것이 덕분에 고생은 했지만 뭐 열심히 일한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이런 걸 하고 자기소개서 쓴 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운이 좋았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포스트학을 하고 연구소에 2, 3년 있다가 처음 발령받은 곳이 충남 아산 천안에 있는 선문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여기 뭐 양질촌 군, 김준석 군 다 있지만은 그때 아마 제가 갔을 때 2학년 올라와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은커녕 학부 3학년, 4학년도 없었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고 뭐 장비는 더더군다나 없었고요. 그래서 하던 샘플 남은 거 분석을 같이 많이 한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제는 좀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잡은 것이 식물 생육 촉진 미생물을 선발해서 이용해 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했던 라이조비움 같은 것은 꼭 좀 콩을 키워서 노두를 형성한 다음에 스테디 하는 거였기 때문에 재배 시설이 좀 없는 곳에서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질소 고정균이라든가 인산 가용화질이라든가 식물 생육 촉진 미생물을 내는 미생물이라든가 또는 기타 뭐 뿌리의 발달을 촉진하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자 하고 큰 그림을 그렸고, 요렇게 예쁘게 그려준 것은 아마 그부터 4년 오래 있던 이무정 박사가 아마 이거 제가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잘 못합니다. 따져가지고서 하나하나를 따져가자 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실은 전문대학에서 제가 6년 있었는데 한 3년 차부터 좀 준비를 시작해서 과제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도가 많이 못 나갔고요. 그때는 뭐 또 사이아노박테리아도 좀 건드려 보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북대학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가지고 와서 인산가용화학을 계속했습니다. 인산이 뭐 다 아시다시피 엄청 주지만은 비료의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상당량의 토양에 준 비료 인산이 토양에 있는 양용과 결합해가지고 불가급대, 즉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저희가 인산 가용화유지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 그 인산 가용화균을 찾는 방법이 외국에서 했을 때는 대부분 그 칼륨하고 붙어 있는 인산을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pH가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알루미늄하고 붙어 있는 인산이라든가 철하고 붙어 있는 인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토양 조사를 해보고 여기에 맞는 미생물을 찾는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이제 박명수 군이라는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저 갈 때 충북대학교 갔을 때 학부 2학년이었고 3학년 1학기부터 대학원에 와서 있었고 아마 이것이 대학원 1학년 때 나간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 여기 같이 고생한 친구들 여기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도 백기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미시간 대학에 1년 연수도 갔다 왔고 그런데 아깝게도 학위한 후에 여러 연구생활 하다가 한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도 생각 많이 나고요. 이 친구한테 고마운 게 그때 뭐 같이 그랬지만 정말 실험실에서 스티로폼 깔고 자고 그랬습니다. 시간 아낀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요. 이 친구가 애쓰고 저 정희경 양이랑 같이 해준 이 두 번째 논문은 지금까지 한 550여 회의 피인용 횟수를 가진 토양학에서는 꽤 높은 피인용 횟수를 가진 논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과연 미생물 비료가 가능한 것이냐 따져보니까 주위 환경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1990년,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화학 비료를 가장 많이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권장량보다도 심하게는 1.5배까지 줬기 때문에 슬슬 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토양 환경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서 정책적으로도 화학 비료는 정확하게 검증해서 정밀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지금 비료의 방향은 아직까지도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미생물 비료라는 것은 급격하게 필요성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좋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생물 비료라는 것이 효능도 불확실하고 또 보관 중에 오염되고 가격도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제일 어려운 거는 불리한 미생물을 제형화해서 토양에 주었을 때 그것이 생존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낮았습니다. 자기들이 양분에 대한 경쟁이라든가 환경의 부적응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토양 같은 경우 동절기도 길고 유기물 함량이 많지 않고 집중 호우가 있고 한 토양에서는 미생물의 생육,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미생물을 토양에 많이 줘도 그것이 살아남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은 됐고 아직까지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연구자가 생각하는 비슷한 거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약간 제가 방향을 좀 틀어봤습니다. 토양에서 있는 미생물은 살아남기 어렵지만 식물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미생물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3년,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꽤 많은 미생물이 식물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찾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식물에 들어가는 미생물들은 주로 병원균, 식물 병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식물에 들어가 살면서도 병원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좋은 조건을 하거나 또는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좋은 먹물을 못 찾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잡은 게 아조스피리움하고 메틸로박테리움입니다. 실은 타겟은 메틸로박테리움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 아조스피리움 브라질리언스라고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좋은 질소 종류를 가지고 있고 프렌트 그로스 레귤레이터도 많이 내주는 진주를 가 보고돼 있고 브라질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사탕수수밭에 생물 비료로 많이 쓰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요거는 또 키우기가 쉽지 않고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분리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와 있는 김충우 박사가 석사과정 때 호주 시드니 대학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고 저희는 실험실에서 메틸로박테리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고 이걸로 그 후 한 20년 동안 저희 방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틸로박테리움이라는 건 말 그대로 메틸기, 카본이 싱글 카본 소스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하기도 좋고 확인하기도 좋은 미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로의 재템석에 들어가 가지고 식물과 미생물의 조합을 찾아보자 했을 때 들어가 있으면 어디 들어가 있고 과연 이게 종자에 주었을 때 또는 토양에 주었을 때 뿌리를 통해서 식물 속으로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이 키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생물을 메틸로박테리움을 분리해 가지고 종자에 처리해서 작물을 심었을 때 그러한 미생물이 이 표면까지도 나감을 확인을 하고 표면뿐만이 아니라 식물새 내에도 잎이나 뿌리, 줄기에 모두 잘 살고 있음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식물이 자라는 과정 중에서 특히 팩틴이 분해되면서 메탄올이 부산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메탄올은 식물이 이용할 수가 않기 때문에 기공을 통해서 버려지는 식물 입장으로 봐서는 아까운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카본 소스인데요. 근데 이러한 미생물들이 식물 체내에서 살면서 이것을 더욱 산화해 가지고 CO2까지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생물이 식물에 들어가서 해를 주는 건 아니고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CO2로 산화시켜주는 과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상당히 좋은 괜찮은 미생물이다 해서 열심히 찾기 시작했고 이때 아마 저희 세 번째 포스닥 같은데요.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는데 마드리안 박사가 조인해가지고 상당히 수월하게 아이솔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을 싱글 탄소원으로 해가지고 분리한 미생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요건
죄송합니다. 이건 오래전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과연 얘네들도 식물에 잘 사는 건 확인을 했는데 식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해서 질소 고정력이라든가 식물 생장 촉진 물질 생성 능력이라든가 다양한 기능을 봐가지고서 서너 개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퀀싱을 해보니까 좀 신규 미생물 같이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던 신종 미생물일 거라는 것을 몇 개 분류해 봤더니 저희가 한 3개가 신종 미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메틸로박테리움이고 오라이제는 벼에서 분리한 거다. 그리고 CBMB는 충북 마이크로바이올로지다. 남반은 20번이다 해서 하고 요는 메틸로박테리움 중에서 필로스피레 근권에서 분리했다. CBMB 27번이다. 해가지고서 IJSM에 보고를 하고 IJSEM에서 연락 온 게 신규성도 좋고 독창성도 있다, 응용성도 있다 해서 표지 논문에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균주는 전주에 있는 농업미생물과 KACC에도 보관되어 있고 독일에도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요 CBMB 20 같은 거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균주로서 딴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KACC에서 분양받아 갔으면 저희가 좀 얻기 힘들 것 같은데 전부 다 독일에서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실험 레퍼런스 균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전 미생물들이 그럼 과연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어떻게 좋은 효과를 내겠느냐 했을 때 저희 타겟을 가진 게 이제 에틸렌 가스가 되겠습니다. 에틸렌 가스라는 게 유일한 기체 상태의 식물 생육 촉진 물질이 되겠는데 이것이 발화를 하거나 또는 식물을 숙성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식물체가 내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필요할 때 안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게 되면 식물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이 식물이 에틸렌을 만들어내고 이 에틸렌으로부터 시그널을 받아서 식물이 노화가 촉진되고 종자수도 빨리빨리 맺히고 쭉쟁이를 맺힌다 그러죠. 작은 식물체로 봤기 때문에 에틸렌의 레귤레이션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캐나다의 워터로 대학의 클릭 박사가 저희 한참 앞서 나갔었고요. 그분은 이제 루트 시스템에서 했었고 저희는 그러면 저희 미생물이 잎에서 잘 자라니까 엽곤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했지만 비슷한 메커니즘이 엽곤에서도 존재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에틸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식물이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에틸렌 가기 전 단계인 ACC라는 것을 이러한 미생물이 먹어줘 가지고 전구체가 줄어드니까 에틸렌 합성은 줄어들고요. 이 ACC라는 것은 미생물에 이용이 돼 가지고 탄소원이나 탄소원이나 질소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또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생물을 줌으로 해서 식물체에는 다양한 식물 생장 촉진 물질이 형성이 되고 이 관계를 저희가 발표해 가지고 꽤 좋은 레퓨테이션을 받았습니다. 닥터 크릭하고도 이때부터 계속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지금은 한 5년 전에 그분도 퇴임하셨는데요.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 논문 리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러한 경로로 재탐색하면서 좀 우스운 얘기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워드도 아직 좀 많이 우는데 좀 웃지 마세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걸 아직까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냥 커피 마시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과제 쓸 때 답답하면은 하나 그려보고 또 버리고 또 뭐 며칠 있다가는 요거 생각나면 그렸다가 또 딴 거 한번 그려보고 이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 학교 포스닥으로 했던 마드리안 박사하고 지금 코로라도 대학에 있다가 얼마 전에 텍사스 텍으로 옮기셨는데 그 판가주 박사가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 거를 그리는데 참여했습니다. 색칠도 해보고 또 버리고 아니면 다시 또 원점부터 시작을 하고 한 것이 상당히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버렸는데 아마 그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판가주 박사가 우리 학교에서 수학을 마치고 호주에서 포스닥 생활하고 코로라도 대학에 자리 잡고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그려봤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리뷰 논문으로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난 좋다. 그 친구도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려니까 좋은 논문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학교를 옮겼는데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네이처 리뷰에 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낙서해서 봐서 요거는 지금 네이처에서 디자이너가 그려준 그림인데요. 표지 논문으로 사용했고 현재까지 한 3,000번의 피인용 횟수, 지난 2020년에 퍼블리시 됐는데요. 한 3,000번의 피인용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자꾸 중요한 생각은 자꾸 낙서를 하든 좋게 말하면 메모인데요.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새도 우리 제 방에 자주 오는 학생들 알겠지만 낙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시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 그리고 20대 명산, 요거에서 어떻게 가면 빨리 정상까지 가고서 쉽게 올라가나 이런 거 찾고 있습니다. 아마 5년 후에는 한 100대 명산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기는 억울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하려고 그러고, 저는 김준석 군은 벌써 그 지리산 종주하는 것을 저랑 합의를 봤습니다. 무박 2일로. 새벽 3시 시작해서 저녁 11시에, 밤 11시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료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실은 비료를 상업화하는 것은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맞는 회사가 없었고, 오히려 지금 인도에서 새로운 제형화 기술, 나노 파티클을 이용한 제형화 기술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인산 가용원이라든가 아조스피륨 같은 것은 새로운 것을 지금 닥터 멜빈초 저번 달에도 왔었는데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거 하다가 생각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조건에서 에틸렌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럴 때 ACC를 제거하면은 식물체가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감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아 농업미생물학회에 가서 비료가 꼭 생산과 생산성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차세대 비료라는 것은 스트레스 조건에서 화학 비료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도 비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안했는데 처음에 반응은 괜찮았는데 아직까지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투마로우 바이오 포틸라이저라고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스트레스 줘봤습니다. 염류 스트레스, 온도 스트레스, 수분 스트레스, UV 스트레스 이런 걸 줘봤을 때 역시 저희가 미생물을 접종해서 잘 키워주면 물론 충분히 큰 필드에서 한 실험은 아니고 조그맣게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김기훈 박사님 고해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만금 가서 그 염료 집적 토양을 떠온 것이고요. 이것은 샤롯 박사인가요? 스멜터 재련소 지금 그 주변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었습니다. 중금속 오염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토양을 좀 갖다가 해봤더니 꽤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덕분에 많은 논문을 퍼블리케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나가지고 아까 사회 환원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렸는데요. 에어 클리너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무가 많으시면 공기가 좋아진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냐? 진짜도 맞겠죠. 근데 저희가 해봤을 때는 이 첫째 타겟은 메탄이었습니다. 메탄은 논토양에서도 많이 나고 상당히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CO2보다 한 30배 더 지구 온난화에 심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메탄도 싱글 카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실은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닥터 셰샤들이라고 인도의 학생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메탄이 토양에서 논에서 생성돼 가지고 물을 통해서 그건 나가는 양은 얼마 안 되고 식물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기공으로 나오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가 식물체를 통해서 CO 메탄이 대기 중으로 토양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잘 찾아가지고 메탄 산화균을 이용하면은 대기 중으로 나오는 메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친구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저희랑 시작한 지가 됐는데 저희는 좀 요즘 어네어로빅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가지고 실험실도 못했고요. 셰샤드리 박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실은 VOC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 토양에서, 산림지에서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 유기성 휘발 물질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작물에서는 별로 연구가 안 됐었는데 이 나오는 정도가 약 한 연간 10에 15승 그램 정도. 이것이 식물이 어렵게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 카본을 모노토펜, 다이토펜, 시스키토펜 이런 걸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은 스트레스 조건에서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나오는 양이 메탄 양보다 훨씬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측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수백 가지 종류가 나와가지고 GCMS를 하는 건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요. 저희 방식은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해서 에스토니아에 있는 우로 박사라고 같이 했습니다. 우로 박사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논문 검색을 해보면은 프렌트 사이언스에서 항상 세계 탑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저 갈 때는 실은 좀 우습게 보고 에스토니아 그래서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처도 많고 사이언스에도 많이 퍼블리싱을 가진 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저도 서너 번 갔었고 학생들이 장기간 가면서 별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는 저희는 솔트 스트레스 염류 장애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벼에서 이러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에틸렌을 레귤레이션 하면서 스트레스를 감시키면은 이런 VOC의 방출도 상당히 줄어든다 하는 것은 많은 논문으로 보고했습니다. 요 기사가 실은 요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해서 갑작스럽게 넣은 겁니다. 근데 아마 지난 8월 달에 미국 화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인 것 같습니다. 폭염이 심하면 대기질이 악화된다. 즉 폭염 온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기가 악화되는데 이것이 이유가 뭐냐? 저희가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식물체가 다양한 터펜 종류를 내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햇빛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산화돼 가지고 공기질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저희가 프로포저스 거하고 논문하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틀린 것은 저희는 염류 장애를 썼고 그분들은 고온 장애를 썼기 때문에지 작물이 하는 것은 거의 같고 그것도 저희가 좀 계속 하고 싶은데 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가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은 장비 같은데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았고 흔한 장비는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탄 가스에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VOC 가스에도 한번 도와주고 싶고 이것은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가면 갈수록 미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좋다, 효과가 났다, 줬더니 반응이 나왔다. 그럼 그 사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희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미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간단하게 제안해가지고 식물과 미생물의 공생관계를 설명을 했고 이것은 한 3년 됐나요? 지금 몬타나에 가 있는 학생이 실험을 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솔트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미생물을 줬을 때 에틸렌이 제어됨으로 해서 어떠한 스텝이 제어된다 하는 걸 받았고 한 논문 나온 때 리뷰하고는 많이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제안만 한 거지 확실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거로 반박하는 논문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미로 찾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로는 여러분이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미로는 들어가서 가면 갈수록 길은 못 찾는 것이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위로받으면서 제 합리화를 거쳐가지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 방향이었던 아까 생태에 대한 것은 이것을 하면서는 정말 바이오 인포마틱스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일단 10여 년 동안 여러 학생들이 토양의 시비 관리, 토양 관리에 따른 미생물 생태의 변화를 쫙 해본 건데 할 때마다 정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저희가 핸들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학이나 비료학이 잘 가려면은 그거는 물리화, 화학,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물론 저희가 학교에서도 생물 통계학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웬만한 프로그래밍, 코딩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토양학 교육이 돼야만 토양학이 발전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토양 비료학이 식물, 작물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되는 것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양 환경, 수질 환경, 대기 환경, 농경지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산림 토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70%가 산지라고 그러는데요. 나무들이 내뿜는 여러 가지 가스도 제어할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경지 토양은 진흥청, 산림 토양은 산림청.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작물 재배도 일반 엽채류는 진흥청, 산채류는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 간의 벽을 좀 허물게 되면 같은 농림식품부 상에 있으니까 조정이 되면 합쳐가지고서 토양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물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토양학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흙의 날이라는 것을 2번 경축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3월 11일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가지고 있던 흙의 날이고요. 그것은 한 10년 전에 법정 기념물로 정부에서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산하로 해서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로 기억하는데요. 유엔에서 정한 소일 데이입니다. 그것도 환경 생산성과 환경의 토양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가 돼가지고 토양의 날이 2번이나 생겼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각 대학의 토양학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학생들도 토양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데요. 토양학이 중요하고 대신 토양학 내에서 새로운 분야를 아까 말씀드린 토양 물리, 토양 화학, 토양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토양에 있어야 분자 생물학 기술이라든가 바이오 인포메틱스 툴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쳐졌을 때 아마 큰 결과가 나오고 다시 한번 토양 연구의 중흥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한 100시간만 지나면 이제 거의 금요일 되면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교수라는 말을 못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가능하면 이름을 다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스페이스가 안 나가지고 못 치렀습니다. 외국 학생이 한 50명, 한국 학생이 한 60명 정도가 석사, 박사, 포스닥을 해서 저희 실험실을 거쳐갔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제 볼라미 학생인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우수 과학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2016년인가 17년에 청와대까지 초청돼가지고 갔고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학위를 마친 후에 UC 데이비스에서 5년 동안 보다가고 지금 스탠포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지난 6월부터는 제가 퇴임한다고 그러니까 기록들을 쫙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매로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중매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면은 저희 방에서 한 20년 동안 외국 애들 중에서 4커플이 생겼습니다. 인도 커플이 2, 방글라데시 커플 하나. 근데 방글라데시는 남자는 우리 방에서 실험을 했고 여학생은 포스텍에서 했고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눈 맞아가지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친구들인데요. 남자는 인도 학생, 여자는 필리핀 학생입니다. 뭐 사귀는 것도 몰랐는데 결혼을 인도에서 한 번 하고 필리핀에서 한 번 하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만히 보면 저만 머리가 허해진 게 아니라 여러 명들이 다 머리가 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덜 슬픕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제가 평생 받은 최고의 선물인데요. 작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졸업생들이 주가 되고 김기훈 박사라든가 특히 이제 필리핀에 있는 덴버 박사가 주가 돼가지고서 이제 우리 방 출신들끼리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세비오에서 나왔는데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고 너무 과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한 33년쯤 된 것 같아요. 논문은 300편이 나왔고 특허가 한 20여 편, 저서 북접도까지 해서 한 30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 분리균주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방에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은 좀 후임자가 좀 잘 써줬으면 좋겠고 지금 진흥청 그 균주기탁소 KACC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정리해서 600여 종을 전부 다 이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하시는 분이 하거나 또는 계속 제 후임자가 와서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또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은 논문의 피인용 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 200~300번 되던 거, 10년 전에 한 200~300번 되던 것이 지난 3~4년은 2,000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좋아지고 저희 논문이 그렇게 우습게 볼 건 아니었구나 하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편하게 미로에서 탈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뭐 좋은 말씀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송희 군자가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실험을 하면서 바로 옆에서 들은 말입니다. 처음에 한 것이 내가 아는 것은 모두가 안다. 이거 저 스티커 사업한다고 떠버리고 다닐 때 실패하고 학교 들어왔더니 재수같이 하던 S목은 저도 S고 그 친구도 S도 실험 같이 했습니다. 이게 사업 지금 크게 하고 있는데 야 네가 아는 건 다 알아 까불지 마 이런 말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하던 거 해 하는 것은 선문대학에 있을 때 총장님이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얼마 안 되니까 과제를 써 오면은 기자재 구입비를 주겠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선문대학에서요. 그래서 근데 그때 힌트를 과에서 학교에서 돌던 말이 재단에서 관계되는 거 하면은 더 우선권이 있을 거다.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있던 학교가 양식업에 관한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과제 낸 게 사이아노박테리아나 뭐 싱글셀 프로테인 같은 걸 가지고 치어 밥을 만들어 보겠다 했더니 총장님이 한번 부르시더니 야 네가 수산을 뭘 알아 하던 거 해. 그러면서 기자들은 사주셨고 잘 썼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얘기고요. 장물은 연구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서울대 농대에서 갈 때마다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실험을 했으면은 매일매일 와서 관심을 갖는 놈이 잘 자란다. 좀 뭐 항상 실험실에서도 얘기합니다. 미생물 키울 때도 자주자주 봐야지
배지 줬다고 흔들어 줬다고 잘 자라는 거 아니다 얘기하고 모준교 이게 재미있는 말인데요. 저희가 생물 비료 이제 바이오 에세이 할 때 인근 농장에 가서 포트 실험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농민들이 배타적이십니다. 뭐 좋으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참 옆에서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하는 어르신인데 저희가 중계 좀 잘 자라는 거 보더니 은근히 와서 손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준교였습니다. 농민들도 많은 새로운 물질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월화수목 금금금 이거 뭐 제가 했다고 몇 명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런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파르티 박사 인도에서 졸업생들 왔을 때 한번 세미나를 갔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열심히 일했다. 근데 요새는 여기서 007 또는 996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007은 이게 뭐 중국에서나 또는 미국에서 액티브 회사들이 하는 일인데 출근 시간 없고 퇴근 시간 없고 일주일 7일 일한다. 다음에 996 9시 출근 9시 퇴근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한다. 파르티가 얼마 전에 저한테 해서 저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 잔액 찍히듯 연구 시적 관리해야지. 백규 교수님이 처음 농대에서 회식하고서 옆자리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논문 쓰는 거 중요한 거 알지만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아까 한호재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실험실에서 자는 거는 뭐 술 먹고 잔 것밖에 기억이 없고요. 제가 회식 끝나고 들어갔다가 9시쯤 나오려고 그러면 백기업 선생님을 가끔 제가 3층에 있었고 백기업 선생님은 4층에 계셨습니다. 그럼 만나면은 뭐 집에 안 가고 뭐 해? 그러시면서 교수님은 4층으로 연구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뒤따라간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백기업 선생님 차가 하얀색 소나타로 기억을 하는데 교수님 차가 있을 때 제가 먼저 퇴근하는 게 상당히 죄송스러웠습니다. 차까지 왔다가 돌아간 적도 많고 이런 백기엽 교수님 충북대학에 있을 때 거의 롤 모델로 삼고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듣고 보고 쓰고 생각하며 말하라. 우리 학생들 뭐 다 들었을 텐데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 두 번째 학기 때 식물 생리학 교수님이 그때는 이제 오버헤드 프로젝트에 쓰면서 하실 텐데 항상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쓰는 건 너희도 쓰고 내가 말하는 건 너희가 듣고 생각하면서 질문 있으면 해라. 이분이 거의 뭐 그때 오버헤드 프로젝터에서 한 로를 90분 수업에 다 쓰고 가셨습니다. 그걸 따라 쓰다 보니까 노트로 정리할 때 보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있는데 한 7cm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계속 써먹는데 학기 말에 노트를 보게 되면 한 20-30페이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강의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은 중요하며 농민이 원하는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이것은 레디 박사가 전에 농협 초청으로 우리 학교 와서 저한테 해준 말인데요. 원본은 이게 아니고 크로리 박사, MIT 우주항공하는 기술인데 세계 과학 혁신 대회에서 한 말씀입니다. 과학은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봉사하시는 과학은 더욱 중요하다. 이것을 준해가지고 레디 박사가 해주고 농업과학 연구는 농민이 원하는 것에 빨리빨리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도 제가 생각이 많이 나는 말인데요. 연구비보다 연구원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충북대학에 와서 1999년도에 와가지고 겨울방학에 나가서 2,000원을 일본 도쿄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바대학에 초청해서 갔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누부시 박사고요. 아마 일본에서 제일 최연소로 풀 프로페서를 다른 교수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록은 깨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서 세미나를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세미나 연사가 8명이었고 8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한 명 있었고 여기 계신 영국분 한 분하고 저하고 나머지 5명은 전부 다 지바 대학에서 온 유학생들이요. 유학생 또는 포스닥들이었습니다.
아주 뭐 스페이스는 넓지 않은데 상당히 액티브한 활동을 보였고 이거 어떻게 운영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 생각은 연구비보다 연구원이고 즉 시약이나 기자재나 모든 것을 빌려 쓸 수 있고 도와줄 사람은 있지만 네 연구를 해줄 사람 같이 연구할 사람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 한 30년 있으면서 계속 머리에 두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나갈 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제가 16년도에 그 신입 회원이 되고서 원로 회원님들한테 인사드린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고요. 저는 자랑스러워가지고 논문을 써도 충북대학과 한림원을 같이 병시하고 있고요. 논문에 기고할 때도 충북대학교나 또는 한림원 회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글라데시 기자가 와가지고 저희 하는 거 이제 인터뷰해 간 건데요. 이때도 분명히 제가 명함 주고서 카스트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빼먹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던 중국에 왔는 기사 한 거는 중국의 그 한림원 회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림원 회원들이 활동이 적은 거 아닌가. 아마 사회적인 한림원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열심히 한 것도 좀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저번 주죠. 대통령이 주재한 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우리 농수산 회원이신 연세대학교 김지연 교수님이 한림원 회원하고 중국 한림원 원사하고 비교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한림원의 일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더욱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한림원의 건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충북대학교 저희 처음 있었던 건물이고요. 2005년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정말 그 원로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중에서 한 80%는 다 퇴임하셨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제가 어려움 많이 있었을 때 학과 교수님들은 뿐만이 아니라 충북대 전체 교수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시인데요. 그리고 이게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부장님? 이 가족입니다. 감사되는 말보다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으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또는 아기들을 아빠로서 잘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모이기도 힘듭니다. 뭐 딸내미는 지금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싫다는 거는 무조건 안 할 거고요. 싫은 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집사람은 제일 싫어합니다. 매일 제가 그 친구 없이는 뽀뽀를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 그 친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갑자기 등에 또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안했고요. 더 잘해보겠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잔잔하고 울림이 있는 평생 쭉 정리해 주실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계시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교수님이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 잘 받으셔서 더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건방지지만 청출어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더욱더 알차고 의미 있게 결실을 맺어가는 후학들 제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서 또는 일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받고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봤습니다. 네. 쉬운 걸로 질문해. 아유, 참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학 분야하고 관계없이 공과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화학공학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토양학 말씀하실 때에 물리화학 생물학은 얘기를 하시면서 공학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공학이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농지에 대한 토양학 중요하지만은 이 과학 기술 산업 발전하면서 산업공단이라든지 이런 단지 또 군 부대 이동할 때 그 점거했던 땅들에 대한 토양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공학 분야에서는 그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제 환경 보존도 그렇고 또 기후 변화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 공학 분야에 더러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이 한번 같이 좀 협의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그 메탄 가스하고 VOC 말씀하실 때에 메탄 가스는 상당히 참 심각한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그 이제 탄산가스보다 한 80배 이상 높은 강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또 VOC도 점점 양이 많아지고 해서 그는 이제 공과대학에서도 화공 분야라든지 토목 쪽에서도 환경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중요하게 연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좀 나실 테니까 같이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도 하시고 정보도 주시고 하면 더 좋을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그 공학 분야에 특히 화학공학도 하나 끼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오늘 듣고 보니까 뭐 공학, 농학, 뭐 축산학 할 것 없이 다 학문의 속성들은 이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관점 차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시야를 넓히셔서 교수님이 토양학 말씀해 주셨지만 소일 사이언스 이야기하셨지만 소일뿐만 아니라 애니멀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인문사회학까지 좀 사고를 넓히셔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폭넓게 가져가면 훨씬 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네, 여기 질문 있으시나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저는 KTNG에 근무하고 있는 양신철입니다. 교수님하고 오랜 시간 학교에서부터 또 지금까지도 같이 인연을 맺어서 이 자리에도 왔고요. 또 저희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저희 제자들한테 해줬던 모습과 또 다른 실험실과 다르게 저희는 해마다 교수님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같이 모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동정이랄지 그 후배들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 통해서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보고 사실은 짧게나마 저희는 토양에서만의 이 미생물 관계, 저도 사실은 같이 교수님과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만 있었지 그 뒤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넓게까지 쉽게 말하면 지금 대기까지 그 대기에 이런 오염 문제까지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돼서 너무 부끄럽고요. 또 한편으로 교수님께 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